오늘은 우리 염 교수님하고 하는 대한민국 살인사건 214회. 네, 214회네요. 짝수인가요, 우리 저 염 교수가? 네, 짝수? 네. 이건 이게 참 지명 얘기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어찌됐건 부산에서 발생한 네. 모텔 여사장 살인 사건이에요. 모텔 여사장이요? 네. 네. 부산 유명한 미제 사건 하나 있어요. 버킹엄 모텔 여주인 네, 살인 네, 사건. 네, 지금 그거 아직도 해결 못한 거 있죠. 네. 그것도 언젠가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유사하게 이제 이것도 부산 쪽에 있는 모텔에서 그 모텔 업주가 네. 타살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6년 6월 23일입니다. 예. 금요일 날인데요. 여름이네요. 예, 그럼 6월 23일이면 한참 더울 때네요. 네, 제일 더웠죠. 2006년도에 예. 15시경입니다. 15시경에 3시. 예, 부산 해운대 경찰서 한 지구대로 하나 뭔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가요? 예, 그 신고자는 이제 그 모텔을 같이 동업하는 여성분이 하나 있어요. 그 여성이 나랑 같이 동업하는 그 동생이 은행 간다고 나갔는데 지금 3일째 행적이 변하다. 3일째.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연락해봤어. 지인들 다 연락해봤다. 네. 근데 행적이 묘연하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이거 완전히 증발됐다 이거. 나랑 동업하는 그 여동생이. 네.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이건 당연히 깜짝 놀래죠. 네. 그래서 지구대에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부산 남부서 강력팀으로 이제 이게 가게 됩니다. 남부서로요? 예. 이제 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뭐 어떤 사유에서 관할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사건을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 모 형사가 뭐 최 형사라고 그러는데 그 형사가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밀어놓고 있는 거죠. 뭐 이 사건은 또 나름대로 할 거고 네. 또 이것도 할 거고 사건이 한두 개 아니니까 네. 이제 받아놓고 그러고 한번 쭉 원래 이제 이 발생보고 사건이 들어오잖아요. 기록이 지구대나 파수소로 들어오면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읽습니다. 받아서 쭉 읽어본 다음에 체크할 거 체크하고 자기가 수사할 거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한쪽에 놓고 들어온 순서대로 하니까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중에 전화가 하나 드리륵 또 걸려와요. 이 형사한테. 전화가요? 예. 자기하고 좀 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테리어 가게 이 차 인테리어 가게 사장이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요. 형사하고 친한 분인데요. 예. 뭐 친한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친한지 정보원 계통으로 친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화가 하나 걸려왔는데 그 내용인즉슨 어젯밤에 밤 11시경에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몇 번 와가지고 차 수리하던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는 뭐였냐면 번호판 없는 NF 소나타 승용차인데 그거 당신들 줄 테니까 폐차 처분하고 부속 같은 거 필요한 거 띄어서 파쇼. 이러면서 전화가 왔다. 번호판 없고요. 번호판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견인차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거 그렇게 하쇼 하고 연락이 왔죠. 이거 웬 떡이냐 이게. 그래서 해체 작업을 이제 했어 이제 실제로 욕심이 나갖고 차 띄어서 할 거 부속 빼고 나머지 차틀 같은 거는 폐차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좋다고 해체 작업을 하는데 근데 찜찜한 게요. 승용차 안에서 아주 지독한 악취하고 비린내가 나요. 그럴 리가 없지. 악취하고 비린내가 나요. 근데 뭐 그 안에 동물이나 뭐 이런 썩은 거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없는데 이상하게 차에서 그냥 악취나고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명등을 켜고 좀 비춰보다 보니까 검정 방울 같은 게 몇 방울 뽕뽕뽕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게 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또 나한테 폐차하라고 이 차 준 사람 견인차로 보내준 사람이 차대는 봐도 지워달라고 그랬거든요. 차대는 봐도 지워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찜찜해요. 폐차하기가. 더더군다나 이 NF 소나타가 아직 충분히 탈 정도로 새 차예요. 그때는 그렇죠. 멀쩡해요.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이러면서 형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범퍼는 좀 찌그러져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요. 요거 뺑소니하고 완전 범죄하려고 폐차 나한테 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뺑소니하고. 그러니까 뭐 최 형사님 한번 와서 보시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요때까지만 해도 요거
뺑소니하고 이 차 폐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뺑반에다가 최 형사 얘기하고 자기는 형사사건 해야 되니까 실종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뺑반에다 얘기를 하고 뭐 끝내야지. 그러고 알았어요. 하여튼 내가 알아서 저 뺑반에다가 연락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고 전화 끊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전화 또 열심히 그 저 정보 제공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뺑반으로 인계했어요. 그러고 털으면 다음번에 연락 안 해줘. 그렇지. 애써서 연락해주면 빈털이들 빈손이들에도 갚아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또 다른 것도 오면 주거든. 형사들이 기본 자세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뺑반에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뺑반에 주려고 마음 먹었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은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 성의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잠깐 들른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지가 본격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뺑반 주려고 생각하고 예의상 한번 들린 거예요. 갔더니 차는 이미 이제 외부는 다 뜯어냈어. 외부는 다 뜯어냈어. 차체하고 이제 시트만 앙상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야. 가니까 이 차입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뜯은 거예요. 공짜라. 차한테 그 틀만 저 폐차하고 나머지 부속은 쓸만한 거 다 뜯으면 노빵 나잖아. 그 앙상한 거야 이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뒷좌석에 핏방울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세히 들여봤더니 이 몇 방울 있어요. 근데 경험상 그게 딱 형사 보면 알잖아. 이건 피가 말라서 굳은 형태 비슷한 거야. 뜨거운 거야. 특히 그 내부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악취. 이거 내가 그 잘 만든다고 그랬잖아. 시신 썩는 냄새 비슷한 거야. 감이 있었구나 형사가. 이건 변사 사건에서 흔히 맡았던 그 시신 부패 현상의 그 냄새야. 맞아요. 형사도 이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뺑반에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과수팀에 전화합니다. 과학수사팀에 전화해서 오라 그래. 그래갖고 그 차를 남부경찰서 그 마당으로 가져가요. 그걸로 가져가서 과수팀이 정밀 분석을 해요. 정밀 감식을 해요. 차는 근데 외관이나 이런 데는 깨끗하게 세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폐차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뽀개는 차를 왜? 그것도 이게 이상 그 최 형사가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폐차시키면서 차 세차해서 버리는. 물론 내 차 내가 오랫동안 타다가 나는 그렇게 하긴 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타다가 그 차 이제 폐차하는데 눈물 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 있어요. 처음에 차 샀을 때 그랬어요. 이건 신용인데. 그때 깨끗하게 씻어서 세차해가지고 나 폐차 의뢰했거든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거는 남바까지 차대 남바까지 지워가지고 폐차하라는 건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폐차하면서 세차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최 형사가 의심을 한 거죠. 자, 역시 차는 앞뒤 다 난바판이 없어요. 난바판이 없어요. 앞좌석 깔판 바닥에 흙먼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흙먼지 그 토양을 일단 털어서 수집해요. 감정을 해야 되니까 토양을.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에 뒷좌석을 봤더니 그 뒤에 상자가 올려져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양주 같은 거 술병 뭐 양주 소주 맥주 이런 술병 그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그 상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폐차하는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거든요. 그렇지 먹지 왜 갖다 놓나. 지가 먹지.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깔판은 없어요. 깔판은 없는데 깔판 밑에 그 이제 그 이렇게 똥똑똑 떨어져 있는 그 검정 방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피자국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흙먼지가 있고 흙먼지 족적도 좀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증거로 채취를 한 거예요. 또 보니까 시트 측면 쪽에 좌측편에 묽게 이렇게 묻은 피얼룩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닦으면서 그러니까 걸레 같은 걸 이용해서 닦은 흔적 같이 보였대요. 또 상자를 이렇게 이제 술 들어있는 상자를 들어 올리니까 그 나뭇잎에 엉켜 있는 모발이 좀 있어요. 머리카락이. 그것도 수집했어요. 이상하네. 그거 이제 이왕 내친 김에 정밀 분석을 했더니 안전벨트 그 틈새에도 핏자국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뺐더니. 그렇게 있고요. 트렁크를 보니까 트렁크 안에 빨간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공인 나사 있죠. 나사.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그 나사가 거기 들어있어요. 풀었다는 얘기죠. 그게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여성용 부츠하고 슬리퍼가 한 짝 있어요. 한 켤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일날 그 과수팀에 있는 박
박혜권 경위가 나왔고요. 네. 양한영 경사나 김영문 경사는 비번인데도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배인석 경장 이렇게 아마 이게 4명이서 격일지 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박희권 경위하고 배인석 경장이 한 조고 네. 양한영 경사나 김영문 경사가 한 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사람은 비번인데도 온 거고 와서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전부 분석을 해서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빗자국 같이 보이는 거를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요거를 이제 누미놀 시험을 이제 뭘 찍기 전에 먼저 이제 어둡게 해놓고 누미놀 형광 반응을 먼저 보지. 네. 그래서 형광 반응이 반짝반짝하면 그 피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감정 의뢰를 하지. 네. 발광됐대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있다. 특히 그 발광 그 루미놀 기법 사용했을 때 조수석 뒷좌석 출입문 틀, 그다음에 트렁크 턱 부분 이런 데에 쓸린 빗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린 빗자국 옮기다가 그렇게 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화면 같은 거 보면 반짝반짝 발광 빛나는 거 있죠. 어두운 데서 그 누미놀 시약을 칙칙칙 이렇게 뿌리고 어두운 거 딱 있으면 핏자국이 있는 데서는 반드시 파란 그 인광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네. 뭐냐면 그게 녹슬은 거, 철가루. 왜 그러냐면 누미놀 시약이 헤모글로빈 성분하고 우리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 성분이 F2죠. 그 철 성분이 있잖아요. 철 성분이 시약하고 이 융합해서 파란 인광을 내는 거거든요. 형광을. 그래서 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거는 육안으로 이렇게 똥똑똑 떨어져 있는 빨간, 검은 자국, 물방울 자국 같은 걸 보고 거기에서 발광 현상이 일어나면 녹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끓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 형태의 묽은 그 빗자국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거지. 이건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때까지도 이제 뺑으로 봤대요. 뺑으로. 처음엔 뺑소니로.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이제 지방청 과학수사팀에 지원 요청을 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부산청에. 그래서 부산청 과수계장 등 5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속하게 잘 이루어져. 잘했네. 다다다다. 일단 이 차대 남바가 있으면 차 주인 찾을 수 있어요. 그게 호적이잖아요. 차. 그게 차 호적입니다. 남바 없어도 돼요. 차대 번호만 있으면 나와요. 그 제조 번호거든요. 어떻게 보면 딱 보니까 확인됐는데 그게 우와 여기서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서 툭 던져놨던 모텔을 운영하는 48살 먹은 A씨 차예요. 야, 진짜 즉 말하면 그 A씨가 왜 떴냐면 가출 신고했으니까 가출을 딱 뜨는 거지. 2006년 6월 20일 오후 3시 30분에 은행에 간다고 차를 끌고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 두절됐음 하는 가출 신고 내용이 딱 뜨는 거야. 차대 번호 조회를 했더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야, 이건 뭐 영혼이 있다고 했겠네 그냥. 이거는 그냥 공교롭게 딱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거 완전 살인 사건이지 이거. 그러면 이 차를 폐차하라고 맡긴 놈이 범인이지. 그렇죠.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은 제일 용의자지. 유력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제보해준 인텔리어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야? 자주 왔을 때문에 당신한테 차 수리하러 자주 왔을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은 K래 K. 이름은 땡땡이다. 30대 초반이래요. 30대 초반이고. 야, 그럼 키는 175cm 정도 되고 호리호리하다. 은퇴 안경 썼다. 은퇴 안경 썼다. 곱슬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 네가 가장 마지막에 그 사람 봤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뭐야? 군복 바지하고 밝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군복 바지. 요 정도까지 밝혔어요. 이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을 알거나 이러면 좋은데 전화번호를 알면 좋은데 모르는 거라 이게. 그러면 이 경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세차 그 인테리어 가게. 근데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지. 그렇게는 안 되죠 이거는. 자 그러면 딱 하나 있잖아. 폐차 의뢰를 할 때 전화를 걸어왔잖아 사장한테. 전화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 거를 역발신을 하는 거야. 그렇지. 추적. 찾아보는 거야. 역추적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휴대폰이 하나 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이동 중에 전화 건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이제 교차 확인을 하는 거지. 대조하는 거지. 그랬더니 자 이제 이 경우는
그 사람 이 인테리어 사장한테 걸려온 전화번호도 파악을 하고 네. 동시에 지금 사망한 여성의 휴대폰을 통화내역 주소를 쭉 뽑아가지고 이 번호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교차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차 분석에. 그죠? 예. 그래서 가출 여성 휴대폰 통화내역을 쫙 뽑아. 네. 그 다음에 여러 명 통화자 중에서 요 전화, 이 구가 걸로 저 구라고 그러네. K. 네. K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지 여부를 조인이 되는지 매치가 되면 이거 네, 네. 유력하잖아. 네.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폐차를 의뢰했던 요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요 전화번호는 공교롭게 여성이에요. 32살 먹은 여성. 32살짜리 여성. 예, 32살 먹은 여성. 네. 그래서 이 여성 집으로 갑니다 일단. 집으로 가니까 네. 거기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비원을 통해서 그 이 집 사람 어딨냐 이제 CCTV를 좀 보여달라. 네. 이 여성이 나가는 거 이런 걸 파악하려고 네. CCTV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경비원이 보여줬는데 이 여자가 나간 게 6월 23일 날 11시 26분경에 불상의 남성하고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혹시 공범일까? 이런 생각이 또 그럴 수 드는 거예요. 있겠네요. 그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차 의뢰한 거는 분명히 남자였는데 실제 전번을 확인해 보니까 여성이야. 32세 여성이. 그 다음에 이 사망한 여성이 네. 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그쪽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매치가 되거든. 네. 그래 이제 이거는 확실히 그쪽만 찾으면 검거가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첩보가 접수가 됩니다. 첩보가 또 들어와요. 또 하나 들어와. 이 사건은 공교로운 게 많더라고요. 해결되려고 뭐. 네. 렌터카에서 왔어요. 렌터카에서요. 어떤 렌터카인데 렌터카에서 대여점에서 우리가 차를 빌려줬다 반납을 받았는데요. 네. 다이너스티래. 다이너스티. 예. 다이너스티에서 아우 악취가 엄청나요. 이러면서 경찰이 신고를 했어요. 차 안에서. 예. 이게 렌터카 대여점 같은 데서는요. 이거는 뭐 그들끼리 아주 그 불문율처럼 지키고 있어요. 예. 빌려준 차에서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피비린내, 악취 이런 거 나잖아요. 이러면 이게 혹시 범죄에 이용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닌가 싶어서 경찰에 제때 신고해줘요. 골치 아프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뭐 머리 아프죠. 예, 특이한 거 있으면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여점 대표 같은 경우도 경험상 이게 동물 같은 거 이런 데서 썩으면서 나는 냄새 같은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즉시 출동해 갖고 차량 안을 이제 감식을 또 해요. 네. 그랬더니 차량 내부에 그 VCD 케이스 위 그 종이 가방이 하나 있는데 종이 가방 이런 데서 이제 DNA 같은 게 좀 채취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정 의뢰를 좀 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이때도 또 이제 다이너스티 같은 거는 별건으로 인식했어요. 앞전 사건하고 연결된다고 또 보지 않았어요. 앞전 사건도 뺑 사건으로 봤다가 지금 커졌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감식 내용이 나오는데 폐차를 처음에 의뢰했던 차 있잖아요. 거기서 지문 안 나오고 장갑판만 나왔었거든요. 장갑판. 그런데 그 장갑판도 뭐 이 사람들이 뜯느라고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폐차 의뢰한 사람이 차 안에 있는 지문 전체를 다 지웠다고 봐야 돼. 다 지웠다고 봐야겠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나올 수 없지. 지문이. 나와야지. 이거는 명백히 범죄예요. 이거는 일부러 지운 거예요. 그 NF 소나타인데 폐차 의뢰한 거. 여기에서 DNA가 이제 많이 나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지문은 안 나오는데 트렁크, 양주 박스, 운전석 뒤에 있는 안전벨트, 트렁크 깔판, 아까 그런 데서 DNA 그 검출 의뢰했잖아요. 맞아요. 요거하고 이제 그 없어진 가출했다고 신고돼 있는 이 여성의 DNA가 일치하면 이거는 범인이 걔들 용의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근데 대조군이 없잖아. 그 여자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그 여성의 DNA 대조군이 없잖아요. 혈액 그 감정을 해봐야 뭐 하냐고. 그런데 언니하고 부모가 살아계시잖아. 언니가 그래서 있었어요. 언니 거 그다음에 가출인의 아버지 거. 아버지랑. 이거 타액을 채취해 가지고 DNA를 뽑아서 그 NF 소나타에서 나오는 그 혈액형 그거하고 DNA하고 대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토양 분석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렌터카 저 폐차 바닥 그다음에 트렁크 바닥에서 토양 채취했잖아요. 그래서 렌터카 NF 소나타 거하고 다이너스티 거하고 같은 토양 성분이면 똑같이 볼 수 있죠. 아까. 그렇죠. 같은 거죠. 이게 범인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 성분인지 그 토양도 감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족적 있었잖아요. 예, 나왔다고 족적도 그랬잖아요. 의뢰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나뭇잎하고 엉켰던 모발 넉점. 네. 요것도 감정 의뢰했고요. 예. 뭐 당연히 양주 박스, 부츠, 슬리퍼도 감정을 해줘. 그 피해 여성 그 사망한 여성 건지 네.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네. 차량 트렁크 양주 박스 운전석 뒤 안전벨트 트렁크 깔판에서 나온 DNA가 그 아버지 DNA하고 일치하니까 그 여성 맞고요. 다이너스티 그 이물질에서 DNA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여성이 자기 차에서 사망해갖고 실린 적도 있고 예. 다이너스티 렌트한 그 차에도 실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차량에서 토양 성분을 NF 소나타하고 다이너스티 토양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불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은 안 불일치한 맞고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일단 그건 불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자분 뒤에는 양쪽 다 나왔고 맞고 양쪽 맞고요. 예. 일단 곧 많이 나왔네요. 이후야를 막느라고 이 사건은 분명한 예. 거는 납치살인은 맞아요. 납치살인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바꿔서 유추하면 야외에서 살해당한 이후에 차로 옮겨졌다. 그치, 끌린 자국이 있었죠. 끌린 자국도 있었으니까. 예. 그다음에 차 내에 비산 혈흔이 없는데 문턱에 쓸린 자국이 있다. 네. 그러니까 실리고 이런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그렇죠? 낙엽하고 뒤에 엉킨 저 모발 같은 것도 볼 때는 굳어서 이거는 분명히 납치살인이에요. 그러면 면식범이냐? 아니냐? 야외라면은 야외인 건 분명히 범행지가 지금 머리카락이 나뭇잎하고 같이 뭉쳐 있고 토양 자국이 아직 깔려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야외죠. 태우고 내리면서 쓸린 자국이 있고 피 자국이 있고 이런 거 봐서는 야외에서 범행을 했다는 거고 야외에서 범행을 했다는 거는 야외는 인적이 드문 곳인데 거기를 선택했다는 얘기라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죠. 뭐 묶였다. 납치를 해서 그냥 딱 잡아 넣어가지고 끌고 강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야외라면 인적이 드문 곳인데 왜 그곳까지 갔다면 자연스럽게 그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네. 이거 면식범 아닐까? 예. 그리고 차를 구태여 폐차하려고 하는 이유는 차가 발견되면 딱 내가 범인으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그 차가 그 여성 차였으니까. 여성 차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차가 발견되면 내가 바로 용의자로 부상되는 그 사람이라면 둘 사이에 면식 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다 지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차 자체를 사라지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살해한 다음에 유기한 거다 이거. 이게 연구 실종을 하려고. 이건 이제 만약에 살해했다면 시신도 찾아야 되니까. 다만 이제 뭐 강도살인범일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면식범으로 일단 본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 수사는 이때부터 진행된 거죠. 이때부터 수사가 진행된 거죠. 근데 수사는 내가 볼 때 앞에 초기에 공교롭게 잘 풀렸어요. 사실은 쭉 지금 오는 거는. 이 공교롭게도 미리 신고 제보가 돼갖고 중요한 증거를 밝혀내고 수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차가 나왔어요. 범인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자, 휴대폰 소유자는 이제 그 여성. 32세 여성. 이 여자의 통화 내역을 이제 역발신하기 시작해요. 폐차라고 했던 그 휴대폰 번호. 그거를 또 역발신을 해갖고 자주 통화하는 사람을 또 찾아요. 그래야지 이들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했더니 남성이 하나 도출이 남자 하나 나와요. 남자가 하나 나와. 그 남자의 인적사항을 또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뽑습니다. 사진을. 그래서 그걸 들고 그 인테리어 사장한테 가요. 요야 K 누구라는 게 얘야. 이거 맞아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찾은 거는 그거예요. 폐차 의뢰한 이 전화. 요 전화번호를 폐차 의뢰하는 전화번호를 찾으니까 여자가 나와. 이 여자가 자주 전화하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자주 하는 남자가 하나 나와. 이 남자의 인적사항을 뽑아가지고 이 남자의 사진을 뽑아서 최초의 인테리어 사장한테 가서 사진 보여주니까 얘가 맞아요. 끝났네. 얘가 폐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딱 추정하는 거는 둘이 도망다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이. 둘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둘이 도망다니는 게 분명한 거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휴대폰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뜨냐면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위치가 성동구 옥수동 위치. 그래서 이동 상황을 이제 계속 실시간 걸어놓고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임이 전혀 없어.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잠수 타고 있는 거야.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은신하고 있는 거야. 꼼짝 안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안 뜨죠. 안 떠요. 그대로 있는 거야.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동구 옥수동 일대까지 가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얘들이 방을 얻어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방 안에 넣어놓죠. 도망다니면서. 그렇죠. 예. 두 사람이 애인관계 갖고. 예. 그래서 이거는 여관이나 고시원이나 뭐 이 저 모텔 뭐 PC방 요런 데 만화방 이런 데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네. 거기 같은 데 가서 이제 손님을 가장해서 계속 이제 수색을 하는 거지. 이제 이때부터 발로 뛰는 수사하는 거죠. 아이고. 요게 이제 그 대신 실시간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예, 핸드폰이나 이메일. 두 사람의 예. 휴대폰이 어디가 움직이면 이건 이동하는 거니까 찾아가면 네. 되는데 예, 예. 한 군데에 딱 있다는 얘기는 옥수동 일대 어딘가에 그냥 묻어서 은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여관 모텔 이게 내가 볼 때 쉽지 않은 얘기야 이게. 아이고. 아, 옥수동이 장난이야 이게. 장난 아니에요, 옥수동. 응? 거기 가서 이게 여관 이런데 찾는 게 이건 실패하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km 떠요 이게. 반경. 그 실시간 위치가 여기 2km 뜨는데 점 찍어놓고 2km를 뺑 돌려서 컴파스를 그래서 그 하잖아요. 이 2km 내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아유, 빌딩, 서울은, 아파트, 네. 오피스텔이 드글드글해요. 서울에서 이 저 반경 2km 내에서 찾으라는 거는 몇몇만 이거는 서울에서 이서방 찾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게 기다림 연속이지. 이게 움직여라 이것들 빨리.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옥수동 그 중심으로 해서 여관, 고시원, 모텔 막 이런 데 뒤지고 댕기지만 안 움직이니까 요거만 움직이기를 이제 경찰들은 바라고 있는 거죠. 실시간 휴대폰 통화를 보면서. 아유, 쉽지 않았겠네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거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여성, 휴대폰 여성의 주변 인물들도 수사를 경찰이 당연히 했겠죠. 했겠죠. 네. 이 여자가 갈 만한 데가 예, 어딘지, 예. 만나는 애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수사를 했겠죠. 네. 그 과정에서 그 이 애인, 이 여성의 친구를 형사들이 포섭을 잘했어요. 연락이 자주 친한 친구라고 그러니까 네. 이 여자한테 연락이 오면 경찰한테 제보를 좀 주십시오. 네. 신신당부해서 이제 해놨어요. 뭐 그 수법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네. 아무리 원칙. 죄를 지었어도 내 친구인데 내 친구의 그 어떤 행선지를 경찰한테 말하는 거는 쉽잖아요. 죄의식 느껴요. 네, 쉽잖아요. 사실은 그게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거든요. 친구끼리는. 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잘해놨으면 그 여성의 친구가 경찰한테 연락을 해주겠습니다. 탐문의 기본을 지키신 거죠? 잘한 네. 겁니다. 친하게. 이거 왔어요. 네. 저기요, 걔가요 나한테 새벽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가. 전화가 나한테 새벽에 걸려오길래 받았더니 발신번호 표시 제한인데 받아보니까 그 친구예요. 이러면서 경찰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그 위치로 이제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핸드폰이 교수님, 그러니까 그 여성은 자기 핸드폰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안 쓰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네. 내가 저 연건영 교수한테 전화할 때 내 전화 김복준이가 전화 건 걸 모르게 하려면 별 그다음에 23 그다음에 샵 누른 다음에 연건영 번호를 누르면 내 번호는 안 찍힌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경찰이 역발신을 하면 뜨지. 아니, 그 번호를. 원 아이디는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 예. 제보해준 친구의 휴대폰을 또 역발신 추적 그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어요. 네, 어디 그랬더니 B라는 남성이 나와요. B라는 남성이 나와요? B라는 31살 먹은 남성이 나와요. 그 사람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땡땡 아파트에 사는 걸로 딱 떠. 그럼 이 아파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글로 쫓아간 거예요. 예.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 자, 거기에 갔더니 예. 그 K 누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덮친 거 아니겠습니까? 차 아파트 딱 막히네. 덮쳤어요. 예. 그 둘이 있을 거라고 애인하고 없어요. 그놈은. 아무도 애인만 있어요. 애인만. 그 30대 그 여성만 있는 거예요? 애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인은 일단 체포하죠. 경찰. 예. 체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K 어디 갔어? 음. 당연히 말 안 하겠죠. 네. 이거 엄청 오래 걸렸대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을 저지른 건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애인하고 같이 도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죽이고 온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그 부분을 인식을 시켰다고 그래요. 이거는 살인이다. 당신이 숨기고 이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건 하루라. 그 다음에 이 사람 한 사람 죽인 사람인데 이 다음에 또 한 사람 못 죽일
건 없지 않냐. 예, 이거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는 당신이 협조를 해줘야지 모든 면에서 그 사람도 좋다. 예. 이거 엄청 이거 설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공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케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공작 내용은 내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니, 그건 이제 경찰이 회유하고 공작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접한 것도 있어요. 현재 이 공작 대상인 사람의 약점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를테면 아니 이건 이를테면요.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니 또 오해할까봐. 자, 내가 공작 대상이 있는데 영건영이를 통해서 반드시 박동민을 찾아야 돼. 둘은 연락되니까. 근데 영건영이가 경찰이 협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친절 겸손. 그다음에 뭐 그 무슨 물량공세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공무원이 물량공세 해봤자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거 말고 딱 봤더니 영건영이가 약점이 좋은 게 있어. 아주 도박하고 말이야. 아주 하우스방 그 불방구리 마냥 들락하는 사람이야. 이를테면 어떻게 알았어? 그래? 이제 아니 그걸 주변을 조사를 하죠. 아유. 그 조사를 하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불쾌하지 않게 던지지.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막 얘기하지. 하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얘기 다 하는데 아우 뭐 그냥 뻣뻣하게 내가 왜 나한테 그래요? 나 몰라요. 막 이렇게 하면 아유 선생님 저 확 트이신 분이시더만. 하우스방에 가서 소문 들으니까 정말 화끈하시다고 그러더만. 이 얘기 듣는 순간 이제 얼음 되지. 이거 내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표정이 금방 바뀌어. 그냥 하우스방 얘기 한 번 하는 순간에 그냥 아유 화끈하신 분이라고 소문났던데 저쪽 하우스판 중량 하우스판에서는 뭐 염 선생이 모르는 사람 없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아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굴 확 굳어주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작은. 이 애인한테 한 공작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작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유인행 한 겁니다. 유인행하게 한 그래서 거네요? 장충동 서울 장충동 그 골목길로 유인을 했어요. 경찰이. 애인을 통해서. 여친을 만나러 오긴 왔네요. 네, 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주변을 경계하면서 왔겠습니까? 그렇죠. 형사들이 슥 다가가니까 눈치 까고 내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뒤지게 쫓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숨 넘어갈 정도까지 쫓아가서 겨우 잡았다고 그래요. 잡았네. 거기서 놓칠 뻔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뻔했네. 예. 그 얘기도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몇 번을 자빠져 갖고 코 깨지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잡았잖아요. 네. 그래도 하여튼 잡았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압수입니다. 부산으로 잡혀갖고 이제 얘는 뭐라고 그래요? K는. 자 조사합니다. 처음에 처음에 너 죽였잖아. 네가 폐척을 해하고 막 네가 다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그 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시신 찾는 거죠. 그렇죠. 시신 찾는 게 중요하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K가 무슨 얘기냐 지금 나한테 누가 그러더냐? 나 몰라. 나 그 여자하고 다툼이 있었던 건 맞아. 다툼이 있었는데 나 죽이진 않았어. 그 만나서 헤어졌어. 가다가 누구한테 당한 모양이지. 왜 다른 사람하고 문제 있는 걸 나한테 뒤집어 쓰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까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은 너무 수집이 잘 돼 있잖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증거를 딱 들이댄 거죠. 그다음에 감정 결과에 DNA 네가 빌려갔잖아 이 새끼야. 그 DNA에서도 그 여자 피 나왔고 네가 폐차라고 차 대번호까지 지우라면서 거기서도 여자 피 나왔고 그다음에 차 쓸린 거 보니까 시신 이동한 자국 다 나오고 너 여기서 오리발 내밀면 안 돼. 더 이상 부인 못했어요. 이때 이놈이 자백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놈은 특이하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랄한다. 사람 죽여놓고. 사람 죽여놓고 뭔 이해가 안 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막 쥐어박았대. 아이고 웃기시네. 막 쥐어박았다. 도망가놓고서는. 그리고 자백을 해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제일 급한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빨리 시신 찾아. 사체부터 찾아야죠. 시신대 그랬더니 사천이 경북 사천입니까? 경남 사천. 경남 사천. 경남? 사천에다 안매장했다. 통영 바로 앞에요. 경남 사천에다 안매장했다고. 멀리도 갔네. 부산에서. 새끼 가지고 이거 그래서 부산에서 사천이 멀어요? 꽤 멀어요. 사천에다 안매장했다고. 그래서 경찰이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본인의 외삼촌 감나무밭이에요. 외삼촌의 감나무밭. 거기에 시신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조상산소가 바로 그 앞에 1m 거리예요. 참 말했지. 아니 내가 사람 죽여가지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 조상묘 바로 한 1m 앞에다가 묻는 거 무슨 경우냐고 이게. 뭔 짓이야 그게. 내가 그건 물어보기는 했어요 내가. 야, 니네 사람 죽여놓고 그 시신을 네가 범죄를 저질렀고 조상들이 보라고 막 조상들 그 바로 앞에다 갖다 그 시신 묻냐 그랬더니 이 범인들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죄책감 없는 새끼들은 확실히 우리하고 달라. 조상 없지 뭐 걔네 뭐. 걔들은 아니 조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우리 조상이 지켜준다고 생각해. 잘못되지 않게, 검거되지 않게. 그래서 야 생각이 이것들하고 우리는 다르구나. 대박이다. 진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잖아. 야 하필이면 이 새끼 사람 죽여갖고 니네 조상 그 앞에다 갖다 양심도 없이 거기다 묻냐 이놈 새끼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걔들은 달리 생각하더라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보고 와서 여기다 해놓으면 저 시신도 발견 안 되고 나도 검거 안 된다고. 아이고 참 어이없다. 이 범죄자들 이 사고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대가리가 이 구조가 다른가 봐 이게. 이 새끼도 바로 그 지네 조상묘 앞에 1m 앞에다가 묻었는데 막 깊이도 팠어요. 예, 1m 18cm 팠어요. 깊이 팠네요. 꽤 판 겁니다. 내가 안매장해 놓은 시신이 가장 깊이 판 게 포크레인 동원하지 않은 이상은 삽으로 판 거는 1m 이내였어요. 대체 50에서 70이에요. 예, 혼자 그것도. 또 아주 얇게 묻은 놈들은 한 30, 40cm 정도에서 그냥 사람만 눕혀놓고 거의 묻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자기 딴에는 무집한 거예요. 뭐 불안한 마음에 파기 때문에. 근데 얘는 1m 18cm를 팠어요. 그렇게 깊이 파가지고 이제 묻어서 부산청하고 과학수사팀 그다음에 남부경찰서 팀이 합동으로 가서 발굴 작업했습니다. 근데 이 발굴 작업할 때 내내 비가 내렸대. 이거 이상하더라고 이거. 아 그래요? 나도 시신 발굴을 몇 번 해봤는데 내 기억에도 이상하게 시신 발굴할 때 비 와. 그거 희한하더라고 이게. 이게 뭐가 있나 봐. 지금 숙연한데 더 숙연해. 이때도 시신 발굴하는 내내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시신 발굴할 때 비 막 내리면 파는 건 좋은데 뭔지 모르게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음침한 가운데 파는 거. 밤에 안 파는 건 정말 다행이고요. 사실 밤에 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급해서 자백 다 받아놓고 시간이 급해갖고 밤에 이제 그 시신을 파내는 일을 내가 해봤는데 밤에 밤에는 어지간하면 안 파내거든요. 파는 과정에서 시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밤에라도 파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주로 많이 쓰자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자동차를 가능하면 거기다 비추어가지고 찝차 같은 게 좋죠. 야산 쪽으로. 내가 찝차 타는 바람에 내 차가 많이 동원됐는데 이렇게 양쪽에 대가지고 헤드라이트 쫙 비치고 횃불을 만들어서 하고.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는 경찰 장비가 나왔어요. 헤드라이트 크게 하는 거 이렇게 방송국에 쓰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거 요즘에는 지급하더라고. 요즘에 옛날에 그거 없어서 란턴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밤에 이거 할 때 아주 기분 안 좋아. 하여튼 발굴을 해보니까요. 검은색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방이에요? 가방에 보니까 시신 있고요. 차 커버도 들었고요. 가방 속에 있고. 쓰레기 봉지에 쌌어요. 그리고 청테이프로 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윗부분 비닐을 덮어 씌웠죠. 그다음에 다음 거는 밑에서 덮어 씌웠죠.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덮였잖아. 중간 부분이 이제 벌어지잖아. 청테이핑한 거예요. 완전 봉인한 거네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신을 위에 덮고 아래 덮어갖고 비닐 하나로 완전히 봉인하고 테이프로 칭칭 감았으면 밀봉 상태. 밀봉 상태. 이건 당연히 부패가 더디 진행돼요. 더디죠. 캐스퍼의 법칙이라고 하죠. 캐스퍼의 법칙은 이제 비닐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흙 속에 아니면 돌 속에 이런 가방 속에 공기가 딱 차단이 되면 세균이 번식하는데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기가. 이제 부패가 진행되는 게 결국은 세균이 활동을 해야지 부패가 진행되잖아요. 세균의 이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작용하면 더디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일주일 있으면 부패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속 같은데 2주 있는 거랑 똑같아요. 공기 중에 부패. 일주일짜리는 물속에 2주 하고 같고요. 땅속은 8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일주일, 그다음에 물속에 2주, 땅속에 8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땅속도 들어가 있었고 비닐로도 쌌고 가방 속에 넣었고 이래가지고 또 그 둔 상태이기 때문에 부패가 굉장히 더뎌서 외형을 알아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제대로 확인했네요. 이거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근데 우리도 시신 발굴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기 전에 예측은 해요. 범행한 날짜 계산을 해갖고 야 이거 한 3, 4주 됐다 하면 야 이미 저 백골화 현상이 시작됐겠다. 뭐 이제 우리끼리 예측은 하고 파요. 그 눈에 그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캐스퍼의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시신을 이제 도출했는데 비교적 시신이 부패가 진행이 안 되면 마음이 좀 좋더라고. 그 경우는. 이게 저희가 7, 8, 14 이렇게 배거든요. 공기 중에서는 7일, 땅속에 들어가면 8일, 그 다음에 물 속에는 14일. 이게 이제 캐스퍼의 법칙인데. 그 부검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검하죠. 시신 꺼내서 부검했더니 후두부에서 좌열창이 4군데 나와요. 후두부에서요? 뒤통수 그 때린 겁니다. 골절도 2군데나 되고요. 함몰골절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집중 공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갈비뼈 다발성 중복골절 밟은 겁니다. 밟았네. 그다음 전신에 피하 출혈.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살해하면서 마구 밟은 것 같습니다. 머리 때려가지고 완전히 박살 내놓고 마구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최종적으로 후두부 손상 및 과다 출혈. 후두부 손상 뒤에 머리를 그리고 이제 피 많이 흘려 들어가셨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죽인 거예요, 이 K라는 놈은? 전말이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요 K 이 놈은요. 원래 그 의료기 판매 업체에서 근무를 해요. 의료기 업체에서요. 그런데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질이 안 좋은 생기. 공급횡령이구나. 나쁜 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무직이 된 거지 무직. 그리고 이제 공급횡령하고 또 딴짓하고 댕기다 보니까 사기 같은 것도 저질러. 남돈도 먹고. 사기죄로 이제 수배 중인 놈이에요. 수배자입니다. 수배자네. 그래서 이제 그 수배를 피해서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굴러댕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이 하필이면 들어간 게 이게 손님도 이게 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놈이 들어온 거예요. 모텔로 들어온 거예요. 도피하다가. 떠돌이 하면서. 그러면서 석 달 동안 장기 투숙한 거예요. 장기 투숙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도 이제 아마 혼자 사는 여성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모텔만 보고 일상이 그냥 잠자고 모텔 보고 잠자고 딴짓 못 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새끼 원래 사기꾼들의 특성이 뭐예요? 이거 잘하잖아. 말 잘하죠. 홀딱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넘어가가지고 사업 자금을 여기 4번에 걸쳐서 이 여자로부터 4,236만 원을 차용을 했어요, 놈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한 석 달 장기 투숙하면 여관 모텔 주인하고 가까워져요. 친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박으로 달변으로 이 여자한테 큰 이득 준다고. 4,236만 원을 4차례에 걸쳐서 차용을 한 거예요. 우리 나한테도 사촌 누나 한 분 계시는데 그 누나가 모텔에 있었거든요. 수유리에서 수유동에서. 그 장기 투숙한 저 무속인 그 자매한테 한 몇억 사기당했어요. 아유, 어떻게. 그 지금 뭐 재판도 하고 있고 뭐 하는데 현금으로 가져가고 증거를 안 남겨놔갖고 애를 먹어야죠. 아이고, 어떻게. 이거 참 장기 투숙한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자, 이제 이 여자가 당연히 돈 내놓으라고 했겠죠. 사업, 빚독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갚을 저 능력은 절대 안 되잖아. 수배자인데 뭐. 거기다가 이놈 그 돈 다 어디다 쓰냐. 유흥비로 다 술 처먹고 다니겠죠 뭐. 술 다 처먹고. 뻔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놈이 죽여버려야겠다.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거예요. 자, 거기 쫓겨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결심하고 이 피해 여성한테 전화한 거예요. 밖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돈 준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4,136만 원, 4,236만 원 돈 준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카페로 불러내요. 해운대 소재 카페로. 그래서 아까 해운대 경찰서로 신고한 거예요. 없어진 지점이 거기라. 없어졌으니까. 카페로 불러낸 거예요. 그러고 이제 피해자는 자기 차 끌고 아까 NF 쏘놨다. 그리고 거기 도착한 거죠. 거기 도착을 했어요. 차가 딱 도착하니까 이놈이 그 차 옆에 탄 거예요. 조수석에. 그래가지고 자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자. 그 운전하라고 시켰으니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해운대구 넘어서 그 국립수산진흥원 주변에 한적한 골목길이 있대요. 네. 그 안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 유인을 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한참 여자가 그 피해 여성이 운전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거든. 네. 그리고 으슥해지고 네. 왜 이런데 너 어떻게 알고 있냐? 네가 이거 무섭다 이거. 사람도 없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와 어디 커피숍이야? 그치. 내려가자 이러면서 이제 눈치채고 하는데 이놈이 잽싸게 키 빼버렸어. 키 빼버린 거예요. 이거 현장 검증 그대로 한 겁니다. 예. 키를 잽싸게 빼고 예. 키 빼자마자 여자 이제 불안감 딱 느껴가지고 차 문 열고 내뛴 거죠. 예. 그 내뛰는 여자를 그냥 딱 잡아갖고 발로 차서 그냥 쓰러뜨린 이후에 무자비하게 폭행한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응? 그리고 이제 돌로 그 후두부를 아까 후두부 한 머리였잖아요. 구타해가지고 살해한 겁니다. 이거 뭐 영화에 나올 사람이네. 예. 그리고는 그 휴대폰 뺏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뒷좌석에 실었어요. 그리고 가려다가 생각하니까 이 자식이 딱 생각해 보니까 가끔 그 낮 시간대라도 그 음주 단속이 거기 으슥한데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났어. 그래서 이제 트렁크로 옮기려고 꺼내는 바람에 그 아까 쓸린 자국이 있었잖아요. 문틀 같은데 그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막상 트렁크를 열으니까 그 안에 술 상자가 있어. 술 상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시신을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뒷좌석으로 옮겨서 뒷좌석에 시신을 놓고 그 위에다가 트렁크에 있는 술 상자를 갖다 올려. 시신 위에다가요. 바닥에 놓고 의자 위쪽으로 이렇게 수북하게 싼 거예요. 그 시신 위에까지 다 싼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저 피해자 휴대폰 오프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꺾어서 저 피해자 휴대폰을 버려버리고. 그때 폴더형이니까요. 그리고는 그 길로 어디로 갔냐면 이놈이 이제 편의점 가고 장갑 2개 산 겁니다. 장갑 2개 사고요. 쓰레기 봉투 아까 얘기한 거 그 2개를 양쪽에 이제 그 다음에 정테이프 사가지고 외진 곳으로 가서 주차하고 거기서 이제 얼굴에 비닐봉투 씌워요. 비닐봉투 얼굴에 씌우고 시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하반신 넣어가지고 결합하고 중간에 테이프로 칭칭 감고 그 다음에 트렁크로 그때 옮긴 거예요. 트렁크로 옮기고 셀프 주차장으로 가요. 셀프 세차장. 혼자 세차하는데. 네, 거기 가서 싹 세차하죠. 그러면서 요 자식이 그때 느낀 게 깔판 밑에 피 묻은 걸 그렇죠. 봤어. 그러니까 그 깔판은 드러내가지고 쓰레기 봉투 담아서 그 셀프 세차장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때 이놈이 간과한 게 그 핏방울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깔판 밑으로. 그게 이제 그 도화선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세차를 한 다음에 안매장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사태 치워야 되니까. 안매장할 걸 결심하고 해운대구에 있는 렌트카에 가서 검정색 다이너스티를 임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너스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또 검정색 가방도 구입하죠. 큰 거, 대형 옷가방. 그래서 해운대 벤처타운 센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차장이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가방에다가 우리 그 혹시 잔대 그 근처 아닙니까, 정 PD님? 우리 그 부산 토크 콘서트 할 때 해운대 벤처타운 센터 아닌가요? 그 근처. 거기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자료 조사하면서 보니까 거기 주차장에서 이제 가방에다 시신을 담습니다. 담고 피해자 차 넘버 NF 소나타 차 넘버 떼어내요. 떼어내가지고 떼어내고 다이너스티를 이제 운전해서 2시간 2시간 운전해서 다이너스티에다가 이제 싣고 가서 삽하고 곡괭이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8cm 땅 파고 시신 들어있는 가방 묶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돌아와서 자 피해자 차를 이제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는 불을 지르려고 그랬는데 불 지르면 오히려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차대 남바를 확인이 될 거 아니야. 남바 떼어놨어도 그러면 곤란해지잖아 지가. 이럴 바에야 아예 이 차를 흔적도 없애려면 폐차해야겠구나. 머리가 이게 다 범죄머리로만 돼 있네. 그래서 지가 옛날에 그 차 수리 거래했던 그 카센터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가명으로 그 분해해서 무상으로 너 써 그러면 좋아할 거라니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가명도 평상시에 거기 인테리어 갔을 때 맨날 가명 썼거든요. 이놈이. 수배중이니까. 그러니까 모를 거 아니야. 거기다 전화한 거예요. 처음에는 공중전화를 사용했대요.
이것도 머리 쓴 거예요 나름. 공중전화로 견인차 네가 보내면 내가 차 실려 보낼게. 네네네. 공짜로 써 폐차하고. 그렇게 하고 지도 이제 그 차 있는 데로 가서 이제 주려고. 야, 그때 그렇게 했는데 공중전화 할 때는 차대 번호 지울 공구 갖고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이미. 차대 번호 지울 공구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놈이 휴대폰을 이해했어요. 그 휴대폰을 쓴 거예요. 무심결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단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공중전화 썼으면 애먹을 뻔했습니다. 애먹을 뻔했네. 그럼 이제 공중전화 주변에 있는 CCTV 분석하느라고 형사들 아마 뺑이 쳤을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현장에 이제 견인차 끌고 갔잖아. 네. 공짜로 NF 소나타 통으로 하나 생겼잖아. 그렇지. 폐차시켜주면 또 돈 받잖아. 네. 그 돈도 받고 차도 분해해서 자기 또 이 부속 써먹을 수 있고 좋다고 간 거야 이 사람. 인테리어 사장. 근데 갔는데 무상이라고 이제 가서 후다닥 견인차 해가지고 가져온 거야. 그런데 분해를 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악취가 엄청나거든. 무슨 그 썩는 냄새가. 거기다 자세히 보니까 이게 비치는 걸로 이렇게 안에를 봤더니 똑똑똑 떨어져 있는 핏자국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사장이 뜨거운 거예요. 이거 범죄에 연루 있는 차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이거 폐차했다 나중에 박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루될까봐 범죄에 이거 제 평소에 안면 있는 그 최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아유 참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제 토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네. 아까 토양이 불일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범행 현장은 기장군 송정동 소재 산길이에요. 거기서 죽였어요. 바로 위에. 거기서 죽인 겁니다. 그때는 NF 소나타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 게 거기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송정동 토양이네. 예. 그런데 아까 다이너스티에서 발견된 토양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토양은 뭐였냐면 사천군 과수원 밭길 거예요. 그 감나무밭. 묻은데.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토양이. 예. 이 새끼는 무기 받았답니다. 무기요? 야가다 이것도. 사형이 없으니까 무기가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부산 남부경찰서 과학수사팀 통, 그다음에 부산경찰청 과학수사팀 통, 아까 얘기했던 최 형사, 오임식 형사, 오 형사 등등이 고생해서 이 사건 풀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하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하늘이 있다. 하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다이너스티 사장도 신고하고. 그렇지. 그죠. 인테리어 업체 사장도 신고하고. 그 신고한 게 그 즈음에 딱딱 신고 들어가고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가출 신고하고 3일째가 돼가지고 유추해 가는 데는 무지하게 편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건을 보면 예. 딱딱딱 안 되려면 죽으러 안 되고 꼬이려면 엄청나게 꼬이는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신고가 뚝뚝뚝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잡기 어려운 애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모텔 사망한 업주하고 이놈하고 꽤 가깝게 지낸 것 같습니다. 꽤 가깝게 지낸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이놈이 사기를 쳐서 돈을 좀 해먹고 돈 이제 달라고 난리치니까 죽여버리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불러내가지고 살해한 건데 잘못 들인 거죠. 장기방을. 나쁜 놈이에요. 장기방을 하나 잘못 들인 거고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스퍼의 법칙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이 훨씬 더 덜 돼서 형사들이 마음이 좀 편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그분 명복을 좀 저희들이 빌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수사 참 잘한 것 같아요, 교수님. 수사를 이건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잘한 거죠. 잘 된 걸까요? 잘한 거라고 봐야죠. 잘한 걸까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역추적 애인 그 휴대폰 역추적하고 애인 공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한 거는 잘한 겁니다. 도망 다니는데 달인일 것 같은 놈인데 저 체계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사실 사기꾼들 잡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저번 살인 사건 할 때 이제 가족 자금 얘기를 좀 했거든요. 가족 자금 얘기를 했더니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살고 나와가지고 무기 받아봐야 무기는 말 그대로 형량이 없는 거 아니냐. 살다가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가족이 얘기한 거 니네들 방송에서 해버리면 가족한테 그렇지 않아도 가족 때문에 4년 살고 나온 놈인데 해코지 하면 어떡하려고 그거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그 가족들이 이렇게 협조 받아갖고 너 한 거고 네가 더 큰 사고 안 치게 하려고 가족들 협조 받아서 한 거고 그래서 너한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족들 입장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는 거다. 각종 편의 봐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제 뭐 목격자 얘기, 가족 작업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정도는 감안하고 합니다. 안전장치 다 해놔요. 안전장치 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너무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214회로 부산 모텔 여사장 살인 사건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깔끔한 수사가 요 놈은 뭐 아주 평생 동안 네. 또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밥 처먹지만 나쁜 놈이에요. 이거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노역해가지고 노역한 돈 하다못해 10원을 벌어도 피해자 가족한테 보내. 나는 가해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피해자 보호장치에다가 늘 후원금 보내는데. 아유 좋은 일 하시는 거죠. 예. 그 죄진 새끼들은 막상 그 지들은 교도소에서 지들이 일한 거 짜장면 사쳐 먹고 뭐 사쳐 먹고 그런 말이 되냐고. 내복 사 입고. 굉장히 그 범죄자죠. 뭐 범죄 저지른 놈의 새끼들은 그 징역에서 나온 돈을 그 돈이 몇 푼이 됐건 그 뒤지는 날까지 저 피해자한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유 오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